오늘 소개해드릴 금융시장 동향은 지난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때 금통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이고요.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반기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현재 회사채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투자 메리트가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현수 과장입니다. 지난 4월 12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통방회의부터는 BOK 마켓 브리핑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통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중 하나인 금융시장 동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료 작성을 담당하신 두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유영철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시장팀 이영선 과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정책 결정의 배경이 된 국내의 경제 여건을 간단히 설명해 왔는데요. 실물 경기 여건에 비해서 금융시장 동향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만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금융시장 동향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금융시장 동향은 지난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때 금통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신용시장, 그리고 금융권 자금 흐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동향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까지 담아서 금융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통위 이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는 국내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위험 선호가 확대되는 완화적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4월 들어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완화적인 흐름이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채권 및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 이후 국고채 금리를 보면 3월까지는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에도 3월에는 소폭 하락하다가 4월 들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2월 금통위 이후 자본시장을 살펴보면 장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신용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있어서 가격 변수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3월 중에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피벗 기대가 이어지면서 국내 장기 금리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중 들어서는 미국 경기와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고요.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의 오름폭이 미 국채 금리보다는 작았고요.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폭도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MLF 수신이 3월 말을 제외하고는 200조 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양호한 시장 여건을 반영하면서 단기 시장 금리의 경우 CD와 은행채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집중되었던 3월 중순경을 보면 주요국 국채금리는 크게 급등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 국고채 시장의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덕분일까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기와 물가는 대체로 저희 한국은행의 전망 경로에 부합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여 왔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국고채 금리 전망 경로를 보더라도 지난 금통위 이전과 큰 차이 없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편입니다. 채권 시장은 국고채 외에도 회사채 등 신용증권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 시장 상황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회사채가 순상환되어 왔는데 12월 말부터 4개월 연속 회사채가 순발행되면서 올해 1, 4분기에만 8.3조 원이 순발행되었습니다.
신용 등급별로 보아도 우량채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했던 비우량 회사채도 발행이 활발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발행 시장이 꽤 뜨거웠고요. 유통시장에서도 연초 금융기관과 공공자금과 같은 기관들의 고금리 회사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양호한 시장 여건에 따라 우량물뿐만 아니라 비우량물의 신용 스프레드도 축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유통 시장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회사채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앞으로 시장금리가 하반기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현재 회사채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투자 메리트가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채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초과 프리미엄도 위험 선호 수준까지 근접하게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이 예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모습입니다. 또 최근 부동산 PF 관련 불안 심리가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가 된 측면이 있고요. 금년의 경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회사채 시장의 수급 상황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회사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금년 1분기 중에도 리테일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은행채나 한전채, MBS 등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들의 발행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급 여건이 양호해진 것도 회사채 시장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국내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회사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된다는 기대는 회사채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거고요. 또한 향후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면 기업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도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 부도 확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 경계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차환 목적의 발행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게다가 기업들이 그동안 설비 투자 계획을 그동안 미뤄왔었는데요. 금년에는 이런 투자 계획들이 상당히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행채나 한전채 등 우량 신용채권들의 만기 도래 규모가 하반기로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점은 회사채 시장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올해 1, 4분기 중 회사채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수익 추구 현상이 심화되면 신용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발행 기업의 신용 위험이 과소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초우량채 발행이 확대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금통위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월 하순에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통위 이후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조정이 되기도 하였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또 미 FOMC 회의 결과가 도비시했던 점, 그리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했습니다. 다만 4월 들어 미국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은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도 지난 2월에 사상 최대의 순매수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상당 규모의 순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강한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순매수 규모가 8.2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먼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AI 부문 성장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또 증시 저평가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와는 반대로 채권 투자는 3월에 상당폭 감소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외국인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에 국고채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했지만 차익 거래 유익이 낮아서 외국인들의 재투자가 늦어지면서 감소한 모습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앞으로 이런 재투자가 점진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예년보다는 재투자 진행 속도가 현재 더디고 또 최근에 아시아 지역 환율의 불확실성이 다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채권 투자 유입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종전보다 좀 커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용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시장도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완화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신용시장에서도 완화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먼저 은행 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공급도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금이 유입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은행의 여수신금리 흐름을 보면 여신금리는 기업대출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신금리도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여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앞서 이영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은행 대출 금리의 지표 금리가 되는 장단기 시장 금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은행들의 가상금리 조정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계속 강화하고 또 저금리 정책 대출도 계속 공급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압력을 당분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에 가계대출 금리는 연초에 대한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강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가계부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최근 2달 연속 감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그렇게 크게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높아진 금리 수준이랑 DSR 규제 영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주택 매매 거래가 다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보다. 그래서 보통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입주하면서 대출을 최장기까지 한 2-3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여전히 주택 매매 거래가 장기 평균에 비하면 한 60%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상환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전에 2020년, 21년처럼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채 시장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시장에서도 은행권의 기업 대출이 큰 폭 늘어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해 보입니다. 네, 보통 3월에는 기업들이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은행 대출이랑 회사채 발행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회사채 발행은 줄어들었지만 은행 대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 대출이 10조 원 정도 증가를 하면서 3월 중 전체 기업 자금 조달 규모는 12조 원 정도 되었는데요. 이는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한 수준으로 지속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반면에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한 회사채나 CP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도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업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최근 금리 추이를 보면 수신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권의 자금 흐름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전월에 이어서 은행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되었는데요. 먼저 수시 입주층 예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시 입주층 예금은 기업들이 재무 비율 관리랑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정기예금은 소폭 감소하였는데요. 은행들이 이미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LCR 비율도 지금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자금 조달 요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의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저축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고 또 수신도 함께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흐름이 다소 바뀐 것 같아요. 네, 경제 주체들이 최근에 이제 현재 예금 금리 수준을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축은행은 지금 수신 감소세가 멈추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금융 같은 여타 비은행 기관들의 수신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은행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까 이 비은행권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금융 여건 완화 흐름이 이어지고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기 및 물가 상황, 그리고 미 연준의 피벗 시점 및 속도, 그리고 최근 이란, 이스라엘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 국내 금융 여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정이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시장에서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정책대출 공급 상황에 따라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부채 중심으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4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BOK 마켓 브리핑 꼭 기억해 주시고요. 5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